2026년에 AI의 왕자가 어디서 결정될 것 같으세요? 실리콘밸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어쩌면 전기가 가장 싸고 또 짓기 쉬운 텍사스의 어느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AI 경쟁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열한 에너지 전쟁,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 집값에까지 미치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까지 2026년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세 가지 거대한 충돌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세 가지 예측은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구글하고 오픈 AI의 경쟁이 어떻게 태양광 패널 수요를 결정하고 또 인공지능이 불러온 그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또 어떻게 주택 구매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지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아마 올해 시장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격전지, 바로 AI 시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2026년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을 거다. 이런 아주 대담한 예측이 나왔어요. 네, 정말 대담한 예측이죠. 근데 현재 챗GPT가 거의 뭐 70%에 육박하고 제미나이는 20%가 채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격차를 뒤집는다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숫자만 보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로 중요한 건 현재 스코어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이요? 지난 1년 동안 챗GPT의 점유율이 19%포인트나 빠졌어요. 와, 19%포인트나요? 네, 반대모 제미나이는 13포인트피 상승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 알파벳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제미나이 3를 내놓으면서 그 상승세가 아주 가팔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추격하는 쪽의 기세가 무섭다는 거죠. 추세가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이미지는 애플이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챗GPT가 이미 AI의 아이폰 같은 그런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제미나이가 그 인식을 뒤집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을 뒤집기 위해서 알파벳이 가진 세 가지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첫째는 압도적인 배포 능력입니다. 배포 능력.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지메일이나 구글 독스에 제미나이를 그냥 기본 기능으로 탑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냥 쓰던 대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제미나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오픈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따로 뭐 앱을 다운받고 가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래 쓰던 서비스에 녹아들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마치 농부가 씨앗부터 재배, 유통까지 다 직접 하는 것처럼요. 알파벳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AI 칩, 그 TPU 설계부터 그걸 돌리는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전부 직접 합니다. 전부 다요? 네, 특히 이 TPU는 자신들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완벽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범용 칩을 사서 쓰는 경쟁사보다 훨씬 효율이 높고 비용도 저렴하죠. 마지막 무기는 역시 막대한 자금력이고요. 그게 결정적이겠네요. 오픈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천문학적인 액수죠. 근데 만약 지금처럼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는다면 투자 유치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점유율 하락이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하. 물론 그렇다고 제미나이가 시장을 통째로 삼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마치 선두주자 두 명이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뒤따라오던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마라톤 같은 거죠. 그렇군요. 챗GPT는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 AI들에게도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서 제미나이가 1등을 뺏지 못하더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만으로도 판세는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은 두 거인만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다크호스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록입니다. 그록. 그록은 실시간으로 X, 옛날 트위터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답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챗봇들이랑 좀 달라요. 실시간 데이터라는 게 강점이군요. 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AI라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는 단순히 챗봇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스페이스 X, 심지어 뉴럴링크까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즉 AI를 개발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하고 자본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야, AI 패권 전쟁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전개되는군요. 그런데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모든 AI 모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기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AI의 끝없는 식욕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예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2026년 태양광 산업이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이 예측의 심장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요? 새로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현재 미국 전력망에 가장 빠르게 새로운 전기를 꽂아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태양광하고 천연가스, 이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발전 방식들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GE 버노바 같은 주요 천연가스 터빈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8년까지 생산할 터빈 물량이 전부 팔렸다고 밝혔어요. 와, 2028년까지요? 네, 2029년 물량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주문하면 최소 3,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공장을 증설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요. 원자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와, 상상 이상인데요. 전기가 급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패널 업체는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 훨씬 빠르네요. 이 시간의 차이가 기업에게는 곧 경쟁력의 차이죠. 텍사스처럼 땅이 저렴하고 규제가 우호적인 곳에서 데이터 센터랑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모든 걸 압도하는 상황이에요. 아, 전력 수요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져서 패널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AI 기업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비싼 전기라도 쓰는 게 전기를 구하지 못해서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놀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넘어오게 되죠.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태양광의 근본적인 약점, 그러니까 해가 없을 땐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배터리 저장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배터리. 이미 작년에 그리드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대규모 배터리죠. 이게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전력 공급원이었습니다. 벌써요? 네. 태양광이 낮에 생산한 남는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해가 지거나 전력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에 공급하는 방식. 이게 이제 표준이 될 겁니다. 태양광의 간헐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운명인 셈이죠. AI 경쟁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걸 봤는데요.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 바로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가 미래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인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와 어떻게 충돌하게 될지 마지막 예측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주택건설업체 주가가 평균 30%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가능한 예측입니다. 아, 기대치가 낮아서. 네, 현재 주택 건설업체 주식들은 성장이 완전히 멈출 거라고 보고 가격이 매겨질 만큼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지난 몇 년간 집 사기를 망설여온 구매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나요?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 잠김 효과 때문에 시장의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신규 주택 건설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오히려 기회가 된다. 기존 주택 매물이 없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새 집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의 기존 주택보다 새로 지은 집을 사는 게 더 저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2023년에 시장이 잠시 반등했을 때 그린브릭 파트너스 같은 회사는 주가가 115%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번 돌아서면 폭발력이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와서 금리를 조금 내리는 것이 과거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 금리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생긴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예측의 핵심이자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주택시장의 방향키를 준 것은 금리가 아니라 고용시장에 대한 심리일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심리? 만약 AI가 내 일자리를 혹은 내 아이의 미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과연 선뜻 수십 년짜리 빚을 내서 덜컥 집을 사려고 할까요? 결국 AI가 주택시장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정말 모든 것의 중심에 AI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희망과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라는 공포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예측 중에 가장 맞추기 어렵고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심리가 모든 기술적인 분석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태양광, 주택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측들을 현실로 만들어갈 구체적인 기업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지 몇 군데만 짚어주시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세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로지스 PLD입니다. 프로로지스요. 이 회사는 원래 아마존 물류창고 같은 산업용 부동산의 세계적인 최강자인데요. 최근 아주 조용히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창고 짓던 회사가 데이터 센터로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거대한 부지하고 전력망 접근성이 필수적인데 프로로지스는 이미 최고의 입지를 다 확보하고 있죠. AI 인프라 수요 증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AI 수혜주인 셈입니다. 발상이 정말 흥미롭네요.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두 번째는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RAAIY입니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태양광 패널 하면 보통 지붕의 고정된 모습을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이 회사는 태양광 패널이 해바라기처럼 하루 종일 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트래커라는 장치를 만듭니다. 패널이 움직여요? 네, 고정된 패널보다 발전 효율을 25%나 높일 수 있죠.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질 땅값이 계속 비싸질 텐데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를 뽑아내는 이 기술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태양광 패널이 해를 따라 움직인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고정된 모습만 상상했는데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효율이 그렇게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주택시장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플로어 앤드 데코 F&D입니다. 플로어 앤드 코. 이름 그대로 바닥재나 타일 같은 인테리어 자재를 전문으로 파는 대형 소매 업체죠. 이 회사의 흥미로운 점은 신규 주택 판매가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새 집이 아니라 있던 집이 거래될 때요? 네,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것 중 하나가 낡은 바닥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잠김 효과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기존 주택 거래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결과 이 회사의 주식 가치 역시 역사상 가장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로 기존 주택 거래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가장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리해보면 2026년은 AI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기술 경쟁. 네, 그리고 그 경쟁에 불을 붙일 에너지 확보 전쟁. 그렇죠. 그리고 경제 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할 주택 시장의 반등 여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예측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중력장을 중심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AI는 더 많은 전기를 집어삼키면서 에너지 시장의 지도를 바꾸고 동시에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주택시장의 심리를 좌우합니다. 어쩌면 2026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 세 가지 예측 중 어떤 것이 맞을까? 이게 아니라요. 네. AI라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다른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바꾸어 놓을까? 이게